자, 지문 설명 간략히 드리면 일단 예술 지문은 평가원은 그냥 내용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지문 자체가 내용이 쉬운 것도 있는데 더더욱 평가원에서 내용 형식으로 되게 반복된 구조를 짜고 그래서 학습을 하다 보면 이게 명시적으로 배우진 않더라도 학생들이 무의식 중에 이 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난이도가 쉽게 느껴지고 그래서 최근에 출제를 안 하다가 가나형 세트형으로 출제하게 된 거죠. 어쨌든 이 틀을 꼭 염두하고 가세요. 왜냐면 이 틀을 잡냐 안 잡냐가 나중에 이게 킬러 포인트가 있을 때, 오답 포인트가 있을 때 학생들을 되게 편차를 만들어 버리거든. 일단락 주제는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인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좀 이따 같이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2단락에서는 현실성과 사실성을 얘기하고 하이퍼 리얼리즘과 팝아트를 비교하죠. 3단락에서는 헨슨의 그림에 대해서 정리하고 기법에 대한 설명 4단락, 요약 정리 5단락인데 지문같이 뚫으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검색창에 구글에다가 하이퍼 리얼리즘 쳐보세요. 빨리 쳐, 빨리. 핸드폰 꺼내셔가지고 구글이요, 구글에다가 하이퍼 리얼리즘 딱 쳐보세요. 이미지 딱 쳐보세요. 뭐가 진짜 같냐? 얘가 그림이고 얘가 사진이래요. 얘가 그림이고 얘가 사진. 오케이? 완전 진짜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하이퍼 리얼리즘이란 게 뭐냐? 내용, 주제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표현을 어떻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유명해서 알 거야. 이건 딱 봐도 봐봐. 사람이 울고 있는 모습은 당연히 현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각적으로 재현한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표현해놨잖아. 만화처럼. 이게 팝아트예요. 화고죠 그러면? 자, 이 예시까지 보여줘도 너무 쉬워지니까 평가원에서는 글로 표현한 건데요. 봅시다. 미술관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예시도입이에요. 예시도입. 그리고 그것이 미술작품을 알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한 유파를 하이퍼 리얼리즘을 한다라고 밑줄 찌고 끝낼 게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것을 끊어. 예술 내용이요. 실제라고 믿을 수 있도록 재현한다. 예술 형식이요.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되는 게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이제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 썸남썸녀랑 뭐 예를 들면 미술관을 갔어. 근데 미술관에 막 페인트 통이 있고 막 페인트로 이렇게 뿌리다가 만 그런 느낌이야. 거기다가 이거 행위 예술인가 보다 하고 내가 촥 참여 예술인가 보다 촥 하는 순간 3억, 5억이 날아가요. 뭘 알아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술관을 평생 안 갈 거예요. 그럼 모르겠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기본 상식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아니, 가서 또 이제, 나 같은 이제 서울대 씹덕들이 꼭 아는 척 하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서 최소한 가서, 이거 참여예술인가? 뭐, 부숴버리고, 미술관 가가지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변기통에 있는데 앉았다가 씨발 변기통 박살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자고, 제발. 오케이? 볼게요. 관광객처럼, 야, 관광객은 갑자기 왜 얘기하는 거야? 1달락 예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달락 예시를 바탕으로 흐름 잡아서 주제가 세팅된 핫플레이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대상으로 고르면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 예술 내용 얘기하는 거구나. 대상. 그걸 뭐라 그래? 현실성. 오케이. 현실성은 예술 내용. 그 대상을 시각적으로 재현을 한다. 이 기법인데 이거는 그게 사실성. 사실성은 그럼 뭐야? 예술 형식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그래서 하이퍼 리얼리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오케이. 그런데 비교를 한번 해보지. 팝아트랑 오케이. 그랬더니 어때?
이들은 1960년대 미국에서 발달한 현재까지 유행한 유파인데 당시에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을 대상으로 삼았다. 즉 내용은 동일하다죠. 그런데 파바트는 함축 변형, 재현. 얘는 변형, 얘는 재현. 형식이 달랐구나. 됐어요? 그래놓고 아까 그림 보니까 좀 이해되죠. 얘는 내용은 그 당시 자본주의 일상, 사실 현재 존재하는 것들, 하지만 재현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형을 했고, 얘는 완전히 재현을 했고. 보이죠?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을 대상 똑같아, 하지만 변형했고 재현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표를 제가 그렸는데 사실 표를 그리지 않아도 괜찮은데 연습을 하자고요. 그래야 표 처리가 필요할 때 편해지지. 알겠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필기할 시간 20분 더 드릴게요. 20초 더 드릴게요. 20초, 20분 말고. 자, 그리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중간중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수업 흐름 때 잡아드리고 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특히 수업 끝나고 나서 성찰을 좀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0513 지문을 어떤 식으로 다룰지가 명확해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0513 지문들 중간중간에 조세정가라든지 이런 거 엮고 있잖아. 그런 느낌을 좀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성 뭐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예술 내용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지만 얘는 사실성까지도 예술 형식까지도 재현하려고 하는구나. 아까 그 얘기잖아 지금. 됐죠? 그 다음 봐봐. 자본주의 일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하이퍼리얼리즘 얘기를 했는데 한슨이라는 작가가 있고요.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봤더니 잘 봐. 물질적 풍요함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당시 현대인을 비판했대. 예술, 내용. 이게 하이퍼리얼리즘의 주된 주제인 거죠. 대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봐. 이 작품의 대상이라고 얘를 한 번 더 박아놨지. 그녀는 욕망의 주체이면서 물질에 대한 탐욕을 상징한다. 내용 한 번 더 박아놨죠. 주제죠. 상품이 가득한 쇼핑카트는 욕망의 개체며 물질을 상징하고 있다. 또 얘기죠. 지금 계속 지금 한 번, 5번 얘기했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러면 예술 내용이 주제구나가 진짜 귀 아플 때까지 들은 거야. 3단락 옆에다가 예술 내용 이렇게 써주시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4단락은 여러분 3단락에서 이렇게 예술 내용 주제를 여태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뭐 얘기할 차례라고? 일로 와봐요. 예술에서 내용을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이제 뭐 얘기할 차례라고? 형식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4단락 첫 줄에 기법 얘기 딱 하잖아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이 작품의 기법. 그러면 그 기법은 뭐래요? 그러네. 실물 주연 기법이네. 끝났죠? 더 이상 안 처리합니다. 사진 찍어 올려주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1단락 예술은 내용 형식에서 봤을 때 하이퍼리얼리즘이라는 예술은 현실을 주제로 대상으로 하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파바트랑 비교해보면 둘 다 자본주의 일상을 다뤘으나 하이퍼리얼리즘은 그걸 굉장히 사실적으로 재현했고 파바트는 변형을 했구나. 그래서 내용 주제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형식을 실물 주연 기법 썼다. 5단락은 의 정리하면서 끝났고 그러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형광펜 드세요. 모두 구조 여기는 주제이면서 특히 예술의 내용 주제 바로 정답 끝. 보이죠?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볼 필요도 없어. 나머지 선지는 그냥 1번이. 아니 수학에서 답 냈는데 3 나왔고 정답이 3이면 3 찍는 거야. 보이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봐도 나 1번 말고 보고 싶지도 않아 진짜.
나머지 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안 들어. 왜? 너무 1번이잖아요, 지금. 파바타 하이퍼리즘 비교했어. 일로 와봐. 파바타 하이퍼리얼리즘 비교했어. 차분주의 일상, 내용 주제로 담고 있네. 그게 뭐야? 현실성, 끝. 기억, 끝. 뭘 더 이상 볼 게 뭐가 있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얘는 바로 5번 가볼게.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합리적인 소비 성향. 바로 끝났네요. 합리적인 게 어딨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주제는. 됐어요? 현관펜으로 아까 1번 선지에서 5번 선지 화살표 연결해놔. 그러면 그러네. 지금 얘도 예술 내용에 초점받아서 물어보고 있고 16번도 예술 내용으로 물어보고 있고 문제 구조가 16번도 예술 내용을 물어봤고 17번도 예술 내용을 물어봤으면 18번은 당연히 뭐 물어볼 차례예요? 예술 형식을 물어볼 차례라니까. 됐어요? 그런데 봐. 보기에서 비교대조 하는데 오랜만이라서 다시 설명하면은 보기 유형 중에 두 가지 유형인데 1번은 정보 위계가 동등하면 이런 비교 문제고 표 그리는 문제고 위계가 상하 개념으로 떨어지면 원리 잡아서 적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위계가 동등하니까 얘고 헨스는 기법, 실물 지원 기법, 쿠넬리스는 실제 말 갖다 놨고 코쿠스는 실제 의자, 사진 의자, 그림 의자 갖다 놨네. 야, 그러면 당연히 뭔 얘기 하겠냐? 기법에서 이 얘기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3번 선지. 야, 쿠넬리스는 헨스에게. 쿠넬리스가 헨스에게. 야, 실제를 갖다 놔야지, 이 새끼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라고? 실물 지원 기법보다는 실제를 써야지, 인간아. 됐냐? 정답 3번 끝. 사진 찍어 올려주세요. 4분 컷이 왜 나오는지 알겠지? 이걸 뭘 열심히 왜 읽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자기만족하려고 공부합니까? 물론 그런 학생들은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왜? 저조차도 자기만족을 위해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러분 자아실현을 위해서 공부합니까? 그런 학생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사람들. 정신적으로 상당히 성숙됐고 정말 성인 군자에 가까운 정말 대단한 정신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비꼬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 잡혀 있어요 지금 혹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까놓고 물어볼게요. 공부 왜 하십니까? 좋은 점수 받으려고. 그거 받아서 뭐 하려고요? 100점짜리 시험지 걸어놓으면 좋으니까. 머리에 여기에 쓰고 다닐래요? 수능 1등급. 나이 30 먹고 서울대 마크 붙이고 다닐래요? 왜 공부하냐고. 간단하지. 좋은 점수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솔직히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과연 우리가 평등할까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잖아. 심지어 공산주의 사회도 당원이냐 아니냐. 계급 차이가 있는데. 사회의 신분 계급 차이가 헌법에는 없으나 그건 이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이상만 부르짖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상이야. 서로 돕고 살고 서로 양보하고 살면 좋지. 근데 내가 양보하고 살고 돕고 살다가 누가 나 등쳐먹다가 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왜 공부하냐? 1차적으로는 이번 수능에서 원하는 목표 등급 받으려고. 두 번째, 대학 가려고. 세 번째, 좋은 직장 구하려고. 네 번째, 돈 많이 벌려고. 틀렸어요, 제 말? 그러려면 여러분 되게 현실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 안타까운 게 우리 고객님들이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자기만족 공부를 하려고 그래. 자기만족시키는 형태의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려고 공부하려고 해. 편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해. 오늘 편하고 싶어 해. 내일 편하고 싶어 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리예요. 수험 생활을 경험적으로 여러분보다 몇 배는 더 했고 몇백 배는 더 통계적 근거로 말씀드릴게요. 수험 생활이 괴롭죠? 그만큼 얻어가는 게 많아요.
수험생활이 괴로웠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적이 오른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성적이라는 거는 되게 많은 요소들의 총합이에요. 성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량도, 집중력도, 공부 시간도, 효율도, 결정적으로 방법도, 방향도, 시기적절한 접근도 되게 복합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같이 하는 거예요. 왜? 혼자서 그걸 시행착오하고 하면 몇 년 걸리니까. 돈이 아깝지만 돈을 내고 시간을 줄이는 거죠, 사실은. 돈을 내고 시간을 산 거예요, 여러분은. 재수, 삼수 할 시간과 비용을 지금 투자해서 굳이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수업은 그런 수단과 방향과 목적에서 설계되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발 동그라미 치는데 집중하거나 지금 내가 이감을 풀었는데 이감 예산 등급이 뭐 98, 100분이야. 100분이 100을 찍고 싶어. 제발 그런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우리가 해왔던 거 잘 녹여내고 결국 수능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보면 오늘 좀 괴로운 문제는 별로 괴로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또 괴로워도 괜찮아요. 오늘 괴로운 만큼 여러분 얻어갈 게 많을 거니까. 다만 집중시키고 싶은 건 뭐냐면 자꾸 자의적인 해석으로 굴러가면 안 되고요. 수능이란 건 결국엔 평가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기 때문에 그 틀에 대한 이해가 뭔지 일종의 발견을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 과학하고도 같아요. 과학은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의 원리 원칙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지 내 생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니라고요. 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냐?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현재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느냐? 이건 사실 정해진 답이에요. 내가 규정한다고 해서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마르크스 공산당 선언 봅시다. 그대로 이뤄져서 지금도 가고 있어요? 아니죠.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이제 없어 그냥. 지금도 뭐 북한이나 쿠바 정도 남아있을까 모르겠네.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어. 옛날에는 절반이 공산주의 국가였는데도. 무슨 얘기냐? 내가 철학을 해서 야 이게 맞다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건 필요 없어. 결국 현상이라는 건요. 자연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게 과학이든 사회든 철학이든 무엇이든 우리는 그 현상의 정답에 근접해 가는 거지 내가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집에 불과하고 고집에 불과하고 우리 3살 먹은 조카예요. 그거는. 잼민이라고요. 우리는 최소한 지금 급식이고 곧 급식 끊겨요. 이제 학식 드실 차례예요. 학식은 좀 달라지셔야지.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잔소리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시다.